제가 이런 이야기로 오프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이 이제 교과 연계 독서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자료 구성,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다룰 거라서 그 쇼미더머니로 이제 오프닝을 했고요. 사실 바로 오전에만 해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 거기서 이제 연수를 진행하고 왔는데 진로 독서란 주제로 연수를 했어요. 근데 과거처럼 뭐 소설의 주인공을 보고 그 직업에 호감을 갖고 그런다기보다는 요즘은 웹툰이 워낙 접근성이 높고 그래서 웹툰 또 웹툰이 요즘 드라마화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웹툰과 뭐 웹드라마 간단한 미디어 뭐 영어 유튜브로 따지면 워크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 경험, 진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쉽지 않죠. 책이라고 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 학습 만화는 정말 막 책이 해질 정도로 인기 많은데 일반 책, 글책은 그 인기가 없기도 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랑 같이 엮고 다른 흥미로운 미디어랑 엮고 그래서 잘 연계시켜서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우선 직업이 사서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워라밸을 중시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워라밸을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에게 독서는 워킹과 라이프 중에 어디에 더 이제 큰 비율, 큰 비중을 가지고 있나요? 뭐 다들 목적에 맞게 한다, 뭐 이제 섞여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어떻게 비중, 비율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쏠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과거처럼 뭐 독서는 쾌락이고 독서는 취미고 이런 거 다 버리고 편하게 여러분의 지금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독서란 워킹과 라이프 중에 어디인가, 워라밸 중에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그런 면에서 교과 연계 독서 지도다. 이것은 공부라는 아이들에게는 워킹인 이것과 이 독서를 잘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참 균형 잡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은 뭐 수학 동화 이렇게 해서 수학적 개념을 동화에 담아서 하고 이런 것들 책이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주입하는 식의 작품 떨어지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수학 개념, 교과 개념을 놓치고 그냥 이야기만 따라서 그냥 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원하는 교과 공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출판 기획하거나 프로그램 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러분은 학교 사서라는 이제 좀 더 교과 가까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독서를 이제 자유롭게 읽는 걸 넘어서 좀 하나의 주제 중심으로 있는 이제 신토피컬 리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책을 엮어서 그 책을 통해 그 주제 자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래서 독서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식의 활동 방법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뭐 책도 책이지만 가족이라는 우리의 원형적인 주제,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치관에 적합한 이제 주제들을 설정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이란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지. 우리 삶에 밀접한 독서, 생애에 관련된 독서를 프로그램을 해야지 라고 해서 가족을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즐거운 나의 집, 엄마를 부탁해, 최근 뭐 페인트 같은 책 그런 걸 통해서 책을 읽음으로써 가족이라는 주제를 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된 다른 미디어 그리고 책 중에서도 다른 책, 영화 중에서 가족의 탄생, 뭐 유튜브 어떤 다큐, 뭐 어떤 예능,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가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엮고 그리고 또 활동, 실습 활동 같은 것을 부모님께 편지 쓰기
아니면 어떤 것을 뭐 카네이션 만들기부터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가족이라는 중심 주제를 바탕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독서가 메인이라기보다 독서는 이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건데 책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주제를 목적으로 했을 때 또 다양한 것들을 엮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또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누리과정 이제 주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누리과정도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 그 유아, 특히 영유아 애들 독서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누리과정 주제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짜져 있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 초등학교로 넘어오면 초등학교 통합 교과 주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과 독서, 교과 연계 독서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교과 목표가 세분화되고 좀 이제 연결시키기 까다로울 수 있지만 초등 저학년까지는 쉽게 우리 생활 속 주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만들어지고 연계하기도 쉬워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여러분도 이제 어떤 책이 교과서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느냐, 교과 주제랑 관련이 되어 있느냐 찾기 좀 버거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막 2013년 이렇게 교과서 막 바뀐다고 했을 때는 진짜 교사용 지도서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 있는 수록된 작품을 책에서 찾아서 막 연결하고 뭐 주제를 연결하고 막 아주 그냥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출판사들도 수록되고 이러면 그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스24 그냥 온라인 서점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딴 데 막 여기저기 뒤지지 않아도 이 서점에서도 하나의 이제 이벤트로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들을 쫙 모아서 이렇게 리스트 해놨어요. 네, 편하게.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직접 교과서를 보시고 책들을 보시고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활동이지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서교육 사람이나 아니면 출판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록되면 절판된 책도 살아 돌아옵니다. 절판된 책도 다시 살아서 이게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패키지로 초등 2학년 수록 도서들만 모음해서 막 이렇게 묶어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보를 좀 수월하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냥 교과 수록 도서라고 검색만 해도 책들이 많이 나오고 좀 더 수월하게는 이렇게 묶어 놓은,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 같은데 검색하시면 이제 이 서점에서 특히 새학기 같은 데는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묶어 놓는. 어떻게든 서점은 어떤 책이든 팔면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팔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독과개정이 이제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출판사들도 한 학기 한 권으로도 우리 책이 선정되면 그것도 대량 구매를 하고 그걸로 수업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내에서 이제 수업 지도안까지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이 책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선정을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수월하게 수업할 수 있는 수업 자료도 같이 만들어서 출판사 블로그나 이런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기도 해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자료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료를 묶어놨어요. 제가 미디어도 같이 공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자료라는 건 정말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잘 찾아서 내가 필요하게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자료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학년별로 어떤 책들이 이렇게 있고, 뭐 현직 교사들이 직접 활용을 하기도 하고, 밑에 보면 독서 지도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친절하게 해놓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고 나서 직접 지도안을 만드는 걸 가장 이제 선호하긴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매우 쉽지 않잖아요.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 구매 도서 리스트.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얼마나 이제 그거를 잘 하나, 잘 이렇게 활용하고 어떤 책들을 활용하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꿀팁이죠. 이거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이제 학부모님들 교육할 때도 이거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좋아들 하세요. 근데 좋아하셔도 이제 직접 보시는 분은 좀 이제 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이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제 뭐 여러분 같은 사서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교육에 관심 있고 육아에 있는 분도 많은 이제 책들을 읽고 큐레이팅을 하고, 뭐 블로그나 여기저기 소개하기도 하고, 뭐 출판사 그냥 홍보 이벤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읽으면 좋을 청소년 도서 이런 식으로 막 큐레이팅을 하고 많은 것들 이렇게 하는데, 이 추천 자체도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한 번 더 필터링 하는데 이제 약간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에서 누르면 초중고 구매 도서 리스트 이런 걸 누르면 또 여기로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책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까. 그래서 20 아침 독서 추천 도서전 뭐 이런 식으로 매번 행사, 그 학년별 추천 도서, 또 수업 자료실, 또 어떻게 작가랑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떤 책을 선택하고 있을까, 구매 도서 순위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요즘은 정말 플랫폼 경제라고 하잖아요. 뭐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부터 해서 지금 기본 정보는 예스24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스24에 있는. 근데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다른 식으로 이벤트를 하긴 합니다. 예스24가 가장 온라인 서점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교보나 이런 것들도 나름의 다른 식으로 계속 MD들이 이벤트를 하긴 해요. 우선 예스24에서는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에서 막 이렇게 연결을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들도 순서가 계속 막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참고해서 또 여러분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좀 더 이제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옛날같이 매번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엑셀로 추천도서 다 뽑고 다 막 겹치는 거 보고 이런 것보다는 수월하긴 한데, 이제 또 플랫폼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너무 심하다. 여러분이 되게 숨어있는 보석을 찾고 이러긴 또 쉽지 않은 게 있어서 그 좀 병행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과 연계 독서의 기본은 어떤 책을 선정해서 어떤 교과랑 연결하냐의 문제에서, 그 연계의 면에서 조금 수월한 책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꿀팁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어떤 책인지 잘 구해도 여러분이 그걸 잘 엮을 능력이 중요하죠. 그 수업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업 디자인은 결국 학습 목표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과 독서 프로그램 만들 때 결국은 교과서 사가지고 교과서 학습 목표들을 다 이렇게 쪼개서 보고 거기에 연결시켰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이거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건지 아니면 교과서보다 이제 심화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약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알맞은 도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난이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학습, 그러니까 교과 독서에 이제 뭐 전중을 나눴을 때, 전에는 우선 흥미랑 관심을 유발하고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리고 중간에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를 돕고, 그리고 후반에는 배운 내용을 다지고
그걸 확장하고 적용하는 것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사이마다 이제 어떤 책을 어떤 타이밍에 활용할 것인지 그 맥락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수업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 이걸 조금은 이제 제가 전에 공부했을 때 사서쌤도 같이 있었는데 팀 티칭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 있잖아요. 교과 선생님과 학교 사서쌤이 같이 한 그 진도를 같이 맡아서 같이 이제 하는 팀 티칭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 독서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수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단순 암기식으로 배웠다면 책을 통해서 좀 더 실생활 관련된 면으로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청소년 독서 같은 경우는 맨 뒤 같은데 이것이 초등학교 몇 학년 몇 학기 어떤 과목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담아두기도 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학부모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애가 이번에 지금 화산과 지진 공부하는데 거기가 조금 약하던데 라고 하면 그 책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우선 초기 한글 국어를 예로 들면 한글 관련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한글의 기본적인 이제 어휘 개념들을 학습하거나 또 여러분이 그냥 읽어주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읽거나 그리고 어떤 목적, 어떤 미션을 주고 나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글 국어와 연계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이란 거 아까 말했지만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스윙스나 래퍼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한 말은 내가 만나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는데 세종대왕이라는 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아니면 이제 그런 좋은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것과 또 재밌는 한글 동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이제 학습의 효과를 좀 더 유도하는 특히 이제 보면 초등 전학년 막 교과서 연계도서 뭐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막 교과서에 이용된 활용된 어휘들을 다루고 이런 책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들 내가 맞춤법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 맞춤법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수학, 과학 같은 거 보시면 수학도 이제 관련된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한 책들 이런 걸 통해서 사고력과 문제기를 기르는 것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예시 책들을 보면 혹시 자석총과 끌리스라는 작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되게 이제 흥미롭게 옛날에 봤던 책인데 저는 이제 교육회사 있을 때 이거 보고서 과학으로 연계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과학이란 과목 거기서 이제 자석이 나오는 부분과 연계하면 좋은 재밌는 동화다라고 해서 연결했었는데 한창 교과서가 막 개정될 때 이제 교과서에는 국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 프로그램에 넣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수록이 돼버려서 이제 빼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또 교과서도 여러 번이 있는데 최종분에는 또 빠지기도 해서 아쉬웠던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만큼 좀 완성도 있는 동화인데 또 주인공의 자석 총각이에요. 그 나라가 자석이란 나라예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재미있게 자석의 특징도 배우고 이야기도 즐길 수 있는 좀 성공적인 이제 학습 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나오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수학과 아까는 과학과 동화 엮은 수학 동화, 수학과 연계,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이제 동화 구성.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되게 막 전집으로 구매하시고 시리즈로 구입해서 아, 책 읽으면서 좀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를 잘 구해주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추리 같은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 이렇게도 이제 이런 수학 과학이라는 조금은 아이들이 좀 더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을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음 사회 역사 면에서도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특정 영역, 인물, 그리고 어떤 시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책으로 이해도 높이거나 또 이슈에 대한 토론으로 현 시대 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거나 이렇게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선정하거나 어떤 이제 사회 TV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정치에 대한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이야기를 고르고 그리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논쟁거리, 핵심 이슈들 특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 속 뭐이고 초등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화면이 제가 책 표지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은 왜 그러실까? 지금 5월에 달리기 그래서 이런 정치가 생겼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어,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네, 한번 나갔다 오시겠나요?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재접속을 한번 할게요. 이게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 오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재접속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학습 내용과 연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 친구들도 내가 아는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여러분이 애가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나 이거 아는 건데 라고 하면 막 말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잘 연계시키면 여러분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예체능. 예체능에서도 우선 예체능에서는 유명한 인물, 스타,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활용하면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그 흥미를,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 배경 동화, 만화. 뭐 우리 따지면 슛돌이를 보고 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이제 예체능 지식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진로와도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인물에 대한 이야기, 뭐 김연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 정신에 대한 거, 그 종목에 대한 꿈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농구를 하고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걸 통해서 예체능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과 독서를 정리한 입장에서 교과 독서, 그러니까 교과 연계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나님, 제목에 없으면 안 본다. 제목에 무엇이 없을까요? 음, 관련 교과목이나 이런 거 제목에 아예 없으면 안 보고, 또 현자님도 추천 도서에만, 주제가 제목에 정확하지 않으면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어, 사실 실제로 출판사에서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문학성을 살릴 것인가, 교과에 살릴 것인가에서 옛날에는 너무 티나지 않게 공부하는지 모르게 공부하는 게 인기였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마케팅 키워드 포인트로 집히지가 않아서 대놓고 이런 거 가르친다. 대놓고 이런 거 배울 거다. 그렇게 해야지 요즘 말로 하면 해시태그에도 잘 걸리고 부모님들이 검색했을 때도 딱 키워딩 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점점 더 그런 게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냥 동화 같은 식으로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를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서서쌤이나 독서 수업 하는 사람의 이제 역량이기도 한데 책이 너무 많다 보고 다 그게 약간 시간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더 쉬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 도서에 집중되고 딱 키워딩 하는 거 외에는 기피하고 이런 것들이 교과 독서 외에도 전체적인 출판계에서도 이래요. 요즘 보면은 우리 성인 책들도 제목이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뭐 돈의 속성, 딱 뭐 재테크, 뭐 10억 버는 법, 꼬마 빌딩 내채 만드는 법, 뭐 직업 외 수익으로 1,000만 원 버는 이런 식으로 완전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해야지 검색이 되고 눈에 띄는 식으로 요즘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해는 되고 제가 이제 전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는 한번 교과서를 보면 나머지 책을 내가 연결하게 되게 쉽더라고요. 한번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 이런 거를 한번 틀을 잡아 놓으면 그냥 내가 편하게 읽던 책도 이거 여기 연결하면 되겠는데 이거 어디 이렇게 붙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약간 숨은 보석을 찾고 이럴 때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상 여러분의 이제 그 말씀 알겠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국 그 키워딩을 바탕으로 책들을 찾듯이 학부모나 이제 아이들도 어떻게든지 스스로 책을 읽는 친구들은 그렇게 검색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조금 허접하고 좀 이게 너무 이제 문학성도 없고 예술성도 없고 막 이렇게 책으로서 가치를 좀 못한다 라고 해도 그것을 수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접목이 되면 그래도 큰 그림, 수업은 좀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만들었냐면 학교 공부를 하는데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관련된 동화 같은 거나 관련된 배경 지식을 이제 책으로 쌓고 이제 수업 내용을 본 교재로 하고 뒤에는 이제 단원 평가 같은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해서 다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는데 어, 책이 모호하고 이러면 항상 전화가 와요, 학부모님한테. 이 책이랑 이 학습 목표랑 이 교재랑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저도 명확하게 시계를 배우는 거다. 뭐를 배우는 거다가 겉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고르게 되더라고요. 또 그거를 학부모나 아이들도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납득하긴 하던데 그 한계 자체가 교과 독서 자체의 한계예요. 독서를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의 한계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게 공부에도 도움,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원래 어렵잖아요.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독서력도 키울 수 있고 독서 습관도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다 같이 가져가는 건 사실 생각보다 어렵고 여러분 그 나 사이사이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은 내가 재미없어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 성적이나 뭐 어떤 시험 본다 도움이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겨낸 친구가 있고 그거는 그냥 조금 덤으로 얻으면 좋은 지식이고 조금은 책에 대한 즐거움과 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키워주고 싶다. 같은 교과 독서 안에서도 그런 비율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수업을 엮을 때 좋아요. 다 담으려고 하면 다 어긋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이제 케어하기 어렵고 그런 면에서 잘 챙기시면 좋고 그나마 이제 조금은 교과서를 좀 넘어서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인공지능, 뭐 과학, 어떤 뭐 교육,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 뭐 인권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가면 책을 여러분이 구하기도 쉽고 교과서도 조금 넓게 가져가면 공부에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독서와 그런 공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같이 쌓아갈 수 있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지도 같이 볼게요. 우선 미디어는 굉장히 넓죠. 전통적인 책과 같은 종이 신문과 같은 이제 과거의 전통 미디어부터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까지 굉장히 많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시는 미디어가 이 중에서 어느 것인가요? 뭐 책, 영화, 웹툰, 뉴스, 드라마, 음악, 게임 뭐 이런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웹툰? 근데 아이들 말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네, 민정님 영화, 음악, 정현님 책, 게임, 음악, 게임도 같이 하시고요. 진미님 영화, 현자님 뉴스, 뉴스 많이 보시는구나. 네, 경나님 책. 여러분에게 꼭 이제 책에 많은 시간을 투자로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자유롭게 같은 비율로 봤을 때 보시는 거예요. 미나님은 게임, 뉴스, 경나님 드라마, 미양님도 뉴스, 음악, 책, 네, 민정님도 책. 네,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수월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지도 않는 미디어를 막 가져와가지고 연결시키려고 막 활용하려고 하면 사실 스스로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 하나당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걸 엮으실 때 맥락을 같이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시간을 들이고 많이 투자하시는 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우선 좋아했지만 이제 문화 콘텐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해당 뭐 교수님도 만나고 다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래서 뭐 게이밍 기획 수업도 들어보고 웹툰 시나리오 수업도 들어보고 웹툰 시나리오랑 드라마 같이 하시는 분 그리고 영화 수업도 들어보고 뭐 이제 언론 수업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또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뭐 트로트 연구하는 분도 있었고 다 해서 한번 골고루 접해봤는데 우선 게임 기획 수업도 듣고 게임 공부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막 설치하고 해보고 이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재밌긴 재밌어요.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로. 요즘 게임 다 잘 만들어서 자극적인 요소들 팍팍 넣어서 막 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순간 아예 그냥 지워버렸어요. 너무 이제 힘들겠다. 그래서 게임 리터러시 이런 거 한참 했을 때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이게 힘들었고 웹툰은 접근성이 높아서 튼튼히 볼 수 있어서 웹툰은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즐기면서 보고 있고 드라마는 이제 여러 시리즈 보고 해야 되는데 드라마는 약간 제가 이제 꾸준히 챙겨보기 힘들어서 약간 드라마 거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 한다고 하고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미디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여러분도 부담이 없고 여러분이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여러분이 원래 하시던 대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다가도 한번 접목해볼까? 연결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미디어들을 여쭤본 거고 이게 과거에는 미디어하면 쉬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의미로 이제 활용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넓게 말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뉴스 리터러시, 뭐 게임 리터러시, 뭐 이런 식으로 리터러시 붙여서 조금은 좁게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사 연수 같은 거에서도 유튜브 리터러시라고 유튜브란 미디어 자체를 따로 떼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기도 해요. 플랫폼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 리터러시를 붙여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접근하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크게 이 네 가지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판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그리고 소통 능력. 요즘 아이들이 사회화되는 또래 관계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얻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통 능력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 사실 서로 이제 유튜버 되겠다고 난리인 시대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막 각광받고 이러기 때문에 창의적인 표현 능력도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보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어, 내가 조금은 이제 저 사람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막 가짜 뉴스를 이제 걸러내고 이런 것에 중점을 많이 뒀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키우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똑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을 똑같이 하더라도 뭐 PD 출신, 뭐 촬영했던 영화 감독 출신, 뭐 같이 만들어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 이런 결이 하나 있고 뭐 저같이 독서 교육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생각을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결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의 과목,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 쪽의 교육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 사서쌤이니까 독서를 중심으로 한다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책에 접근하지 않으면, 사서 선생님으로서 책에 접근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이들 자체가 미디어를 그냥 쾌락으로만 즐긴다면 우리의 학교라는 교과를 목표로 한 공간과 이제 책을 목표로 한 사서쌤이라는 그 자체가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저기 많이 접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우선 교과부터 같이 보면, 실제로 제가 매번 방학 때마다 연수하는 게 영화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 막 이런 건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EBS 다큐에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건데, 만화라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제 역사 수업을 한다. 그 중국의 어떤 시대상을 이해하는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칠판에 적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뭐 그림으로 그리고 이런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른 수업보다 이런 활동하니까 재밌어요. 원래 역사 되게 안 좋아했는데 재밌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표정은 좋지 않죠. 사실 선생님은 이제 학습 목표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시대적인 변화상을 깨닫는 게 목표였는데, 수업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그림을 보면 중국의 시대상을 적어서 내야 되는데 그냥 순정 만화처럼 그냥 재밌게만 그린 거예요. 막 두근두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웹툰도 많이 보고 이런 문화가 재밌으니까는 막 수업을 재밌겠다고 생각하는데 학습 목표 알맹이는 빠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교원 평가를 받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 수업이 색칠 공부인가요? 역사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한 거고, 선생님도 이런 면에서 고민을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맨날 엎드려 자니까 참여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고 그랬어요. 다음은 이제 수학쌤이에요. 수학쌤도 이제 수학 수업을 재밌게 한다고 모둠 활동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역할을 나눠서 조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림 그리는 애는 수학 수업 시간인데 그림만 그린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 푸는 애들은 따로 있고, 너는 수학 잘 못하니까 그림 그려, 너는 이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발표만 해, 나가서 읽기만 해, 막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리해보면 그 친구는 수학 기본적인 학습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미술 시간도 아닌데 이거 수학 수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냐라는 진지한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지 않는 친구들, 그런 학교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 목표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 수업, 고등학교예요. 아까 중학교였으면 여기서도 이제 퀴즈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 여러분도 독서 퀴즈 같은 거 많이 활용을 이제 하실 텐데, 교정도감이라는 이제 고려시대 그 개념 학습하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포켓몬 볼 때 무엇을 봐? 포켓몬 도감. 너 이빨에 한 게 뭐야 그거? 교정. 그 합치면 뭐야? 교정도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춰요. 근데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다고 막 좋아해요. 센스 있다고. 학생애들 너 뭐가 제일 재밌었니? 수업 시간 정말 재밌었는데 내가 설명한 교정도감 제일 재밌었다. 되게 뿌듯한 미소 막, 나 센스 있죠? 막 이런 식의 자부심 묻어나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정도감이 뭔지는 기억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설명한 사람인데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냥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표 수업을 해도 그 발표한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하게끔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되게 민망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퀴즈 놀이를 한 거예요. 가족 오락관처럼 막 1박 2일처럼 역사 수업인데. 그러니까 본질이 약간 외도된 느낌이 있고, 보시면 이 친구도 지혜상수에 대한 퀴즈를 했는데 어떤 친구 재밌게
지혜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혜쌍수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로 기억에 남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정규 수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독서 수업도 마찬가지고 독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미디어를 활용해서 노는 시간처럼 돼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디자인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미디어 수업을 디자인하는 거는 미디어를 시간 때우는 데 활용하거나 그냥 아이들 진정시키는 데 활용하거나 애들 그냥 잠자지 않게 하는 거 이것과는 같지 않고 좀 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요. 지금 52분인데 딱 8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과 엮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수업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분 쉬고 이제 3시에 뵐게요. 우선 제가 자료는 엄청 많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에 자료가 여러분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에 대한 할 키워드 같은 거를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깊이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프리미엄 이제 동영상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도 있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온라인에 있는 자료는 되게 넘쳐난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독서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맥락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맥락이란 키워드를 이제 간직하시면 좋고요. 그 맥락에서 아까와 같이 전중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독서로 수업하기 전에 흥미 유발하는 요소, 그리고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이런 디지털 영상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미디어 없으면 이제 수업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 핑크퐁부터 해서 뽀로로부터 해서 상어가족 이런 것들을 수업하기 전에 막 이렇게 틀어주고 관심 유발하고 막 이렇게 특히 어린이 수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수업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흐름에 익숙해져 있기도 해요. 저도 맨날 오프라인 강의하거나 여러분 강의할 때도 다큐 일부를 같이 보거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하죠. 온라인이라서 영상이 끊길까 봐 영상을 같이 보지는 않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영상도 같이 봅니다. 영상 보면서 중간중간 멈추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이래요. 그 실제로 중간에는 환경 조성, 그리고 내가 책을 읽고 뭔가 했을 때 애한테 책 읽으라고 하고 옆에 스마트폰 있으면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한 거 내가 정보를 탐색하는 거, 그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는데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 교육할 때는 애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직접 찾아보게끔 엄마가 다 알려주지 말고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딱 필요한 내용을 찾은 다음에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끔 이런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는 좀 더 응용하거나 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거나 창조적으로 펼치는데 미디어, 여기서 말하는 좀 영상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샘플을 보면 우리 토끼와 거북이로 어떤 책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독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뭐 토끼와 거북이 관련된 율동, 춤 이런 것들이 만나볼 수 있고, 이해하기가 힘든 친구들, 어떤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친구는 그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영상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책을 독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힌트를 주는 거죠.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거고, 그리고 읽는 중간에는 우선 주만의 스마트폰이나 패드 이런 거 최소화해서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할 때는 검색을 할 때는 잘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게끔 잘 이끌어 주고, 그리고 후에는 실제로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게 곤충, 그러니까 동물 관련된 유튜버가 실제로 토끼랑 거북이를 놓고 나란히 달리기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막 토끼가 깡충깡충 잘 뛰고 막 거북이 느리고 막 이러지 않더라고요. 동물들은 약간 쥐 내켜야 뛰니까 내켜야 뛰니까 이제 둘이 시합을 되게 재밌게 하는데 이야기를 재밌게 읽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야, 실제로 동물들이 대결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요. 응용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색종이 한번 접어 볼까?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가 북토크나 독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을 어, 영상으로 남기거나 요즘 팟캐스트 식으로 녹음만 해서 팟캐스트로 올리거나 이런 식의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되게 성의 없게 하고 이래도 촬영한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기 인스타에 아이들 책 낭독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름의 하나의 컨텐츠, 북튜버들이 만드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그 외에도 영화, 그나마 이제 영상 미디어 중에서는 영화가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작품성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예술성과 상업성을 두루 잘 갖추었다라는 평을 듣는데, 그런 것들 잘 엮어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우선 슈렉. 어, 이 슈렉을 원작 책이죠. 원작 책을 어, 보고 영화를 이제 같이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영화를 먼저 보고 이 책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책과 영화, 원작이 있는, 그러니까 책을 원작으로 두고 원작인 책이 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했을 때, 두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보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책과 영화 이게 같이 있다. 원작은 책인데 영화가 만들어졌어. 여러분 둘 중에 먼저 본다. 두 개 다 보긴 볼 건데 어느 걸 먼저 보는 걸 선호하시나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시연님이 영화라고 하셨어요. 시연님은 어떤 이유에서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책으로 뭉친 관계죠, 지금. 우리는 지금 책으로 뭉친 관계라서 책을 더 우선시하고 책에 있는 거 원작을 영화가 담지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디어도 책이 더 먼저 이제 선배급이고, 근데 저도 거기에는 100% 공개하는데 공감하는데 제가 어떤 영화 평론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되게 머리를 띵 했던 적이 있어요. 머리를 띵 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200페이지 책 이런 거를 2시간이나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 못 담는 건 당연하지 않냐. 다 꾸깃꾸깃해서 겨우 넣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다 못 담는 거는 기본 이제 그건 당연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책이라는 그것을 다 접하고 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있으면 자기 영화를 먼저 보는 걸 추천한다. 왜냐하면 영화는 그 일부분을 다룬 거니까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책을 보면 일부분만 맛봤다가 전체를 보는 것이라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니까 또 다른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영화 먼저 보는 걸 추천한다라는 영화 평론가의 말이 있어서 또 자신의 입장,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또 이분의 말도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연님이나 재현님 같이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영화에서 일부분을 받고 책이 더 큰 세계관을 넓게 갖고 있다면 둘 다 윈윈하는 거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전략적으로 짤 때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두 가지 단점을 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스포일러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포일러. 결과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란 것 자체를 이제 감독이 변주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물을 자체를 사람들이 쉽게 접한다. 이거는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원작보다 괜찮은 영화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는 수업으로 접근할게요. 똑같이 슈렉이라는 그림책이 있을 때 이 그림책 우리가 수업에 활용한다고 하면, 슈렉 영화를 먼저 보고 야 영화 진짜 재밌지, 영화로 흥미 유발을 한 다음에 야 이게 원작의 책인데 책도 한번 같이 볼까,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책을 먼저 봤어요. 책을 먼저 보고 그래서 사고를 더 기피하기 위해서 야 이 책이 영화로도 되어 있대, 이 감독은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볼까? 라고 하면 감독과 내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감독은 이 슈렉을 이렇게 표현했네, 이 장면 이렇게 표현했네, 공주를 이렇게 만들었네, 너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고 확장하면서 생각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똑같이 책과 영화를 연결해 봐도 선후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보고 어느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연결을 하는지. 그래서 흥미 유발의 요소로 두느냐. 그리고 사실 책을 보고 이제 영화를 보면 상상력은 잃을 수 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실망할 수는 있지만, 비교하는, 똑같이 감독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맛이 있을 수 있고, 또 영화를 먼저 보면 하나의 딱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려서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힐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책을 읽지 않은 의미가 없으니까 책을 읽게 하는 좋은 동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작품마다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꾸준히 보면, 여러분 디즈니의 악당들이란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트랜스 미디어라고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게 하나의 이제 문화 콘텐츠의 트렌드거든요. 세계관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여러분도 아시는 문화 콘텐츠에서 온갖 아까 말한 미디어에서 세계관, 무슨 유니버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히트친 인기 많은 세계관이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판타지가 잘 되어 있어요. 반지의 반지의 제왕, 그 해리포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커진 건 최근에 팬덤이 강하게 형성된 거는 이제 마블. 그래서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서 막 아이언맨 막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판타지물과 이런 영웅 히어로물들이 세계관을 형성해서 많은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삼국지 서유기 같은 데 고전적인 것도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디즈니도 거기에 맞게 세계관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악당들의 이야기만 따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잠자는 숲속에 공주가 있으면 우리는 공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런 책이 있으면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재운 악당들, 그리고 인어공주 있으면 인어공주의 그 마녀, 그리고 미녀와 야수가 있으면 그 야수, 그들의 사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도 구성이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 이 악당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을 요즘 실사화하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죠. 뭐 뮬란 애니메이션 뮬란을 사람이 나오는 뮬란으로 이런 식으로도 실사화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뭔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런 그림책도 영화로도 이렇게 있어요. 거의 실사화된 영화 같은 거 컴퓨터 그래픽 잘 섞여서 이것들 비교하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고민할 수 있고, 겨울왕국이라는 이제 영화 또 되게 아이들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에서도 원작인 눈의 여왕. 근데 원작인데 원작치고는 변주를 많이 했죠. 원래는 되게 시크한 눈의 여왕에 있는 여왕처럼 만들려다가 판을 뒤엎어서 이제 엘사가 나왔다 이런 이제 인터뷰집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눈의 여왕의 여왕과 엘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 어떤 점이 다를까? 그리고 또 여러분 종이봉지 공주라는 이런 식의 그림책 같은 걸 연결해서 두 공주의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로 인물을 중심으로도 엮을 수 있어요. 꼭 같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캐릭터, 여기서 내가 책에서의 캐릭터와 다른 미대의 캐릭터 같은 걸 엮어서 인물을 분석하는 도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기돼지 삼형제, 이것도 관점을 달리해서 늑대가 들려준 아기돼지 삼형제,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뒤집는 늑대 세 마리 못된 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입장 따라 이런 것들. 일부러 여러분이 알만한 이런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좀 유아틱해지긴 했지만, 이거는 활용하는 디자인하는 방식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을 연결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고, 토끼와 거북이, 슈퍼거북, 슈퍼토끼 이런 식으로 뒷이야기를 만드는 것. 네가 만든 이야기와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같이 비교해 보고서 이제 뒷이야기를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북 트레일러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서점이나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연수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영화 예고편처럼 이제 어, 책 내용을 영상으로 예고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책 읽고 책 내용 뭐 줄거리 요약해라, 뭐 독서 감상문 써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도, 같이 우리 책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자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좀 신개념 독후 활동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지민님도 연수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아도 그 과정을 되게 즐기면서 보는 게 이제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북트레일러 치면 뭐 중학교 북트레일러 뭐 수상작, 초등학생들이 만든 거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또 친구들이 끼가 많고 이런 거 즐기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거 만드는 시간에 글 한 편이라도 더 써봐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신개념 독후 활동으로서 북트레일러가 이제 좀 인기를 받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PD가 되어서 이거 기획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찍고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하고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 이제 인기 많은 채널 중에 하나가 책 끝을 접다라는 채널이에요. 책을 정말 애니메이션으로 맛깔나게 표현해주는 거라서 여러분 이건 한번 꼭 접속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숨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한 단편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 댓글을 같이 볼게요. 나 진짜 책 별로 안 보는데 이 예고편 영상 5분짜리 영상 보니까 진짜 책이 막 읽고 싶어진다. 나는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이 책 끝에 접다는 진짜 재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에서 나오는 주제를 하나 가져와서 댓글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주제 자체가 미래의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내가 시간 여행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나는 안 갈래. 나는 주식 체크해야지. 그럼 미래를 가도 나 자신을 만나지 않아야지. 근데 거기다 막 작품에 대한 나름 고민점 이런 것들을 댓글로 막 토론을 해요. 우리가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댓글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볼 이제 온라인 토론에서는 댓글도 하나의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또 북트레일러, 책을 요약한 재밌는 영상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애들 수업하다가도 애들이 뭐 책 읽었어요 라고 했을 때 다 안 읽었으면 이 책 끝에 접다해서 요약해주는 페인트, 아몬드 이런 거 하나 틀어주면 그래도 눈 말똥말똥하게 이걸 보고 줄거리라도 간단히 파악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수업하실 때 수업에 내가 어떤 키워드, 아까 우리가 주제중심 독서 토론, 독서 지도 이런 거 배웠는데 특정 키워드를 정해서 검색해보고 다양한 자료를 잘 접목하는 이런 연습도 종종 해보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여러분 교과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키워딩이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는 건 검색이나 해시태그로 명확하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이게 여러분이 검색하고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공유해서 내가 원래 관심 있던 분야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주제의 다른 것들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유의미한 학습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책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같이 뭐 견학하는 활동, 오프라인 활동까지 같이 막 이어지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획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룡 책을 보고 공룡 영상을 보고 이런 공룡 박물관까지 가고 이런 하나의 총합적인 총체적인 경험을 선물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은 독후 활동들, 독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변신을 하고 있어요. 복합 문화로서 그런 면도 고려하시면 기억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되게 저작권에 대한 논란도 많긴 했는데 요즘은 출판사 자체에서 자신의 책들을 홍보하려고 뭐 낭독하는 거 이런 것들, 리딩북, 오디오북 같은 식으로 많이 컨텐츠를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데 올려놓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밀리의 서재 이런 데서도 되게 똑같은 책도 아이돌이나 가수나 연예인들이 읽어서 낭독해주는 그런 식의 파일들도 많고 이래서 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하나의 어차피 유튜브 좋아하고 이러고 어차피 촬영할 거 그 차라리 북튜버가 되어라.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성의 없는 친구들도 카메라 들이대면 좀 더 내가 남으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이 남으니까 같이 보면서 막 스스로 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거창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 활용해서라도 어떤 영상 컨텐츠로 창의적으로 응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획해서 잘 되면 그게 북트레일러처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후기를 남기듯이 기록하는 효과로서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제, 좀 다양한 미디어를 엮어서 보면 함께 사는 로봇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이제 과학 책인데 바탕으로 영화로 따지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이 감정을 갖는다면? 그래서 이런 AI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데이빗이라는 웹툰. 데이빗은 어느 순간 이제 말을 하는 돼지에 대해, 돼지가 말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사람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 돼지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철학 웹툰 같은 거거든요. 되게 짧고 재밌고 저도 많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와 책과 웹툰 같은 것들을 엮어서 사람이란 무엇이고 로봇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정체성에 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스스로 미디어 생활을 할 때, 혼자서도 아이들이 영화를 보거나 뭐 했을 때 연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빗이라는 웹툰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되게 댓글로 재밌는 토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 하듯이. 돼지가 이제 나는 사람이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나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독자들이 댓글로 토론을 합니다. 데이빗이 사람인지 아닌지. 철학적인 토론이죠. 독자들의 반응이 여러 갈린다. 뭐 인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사람의 탈, 뭐 지성, 여러 가지 키워드,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웹툰 댓글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정의를 생물학적으로만 하는 게 되게 올바른가, 그리고 어떤 배댓이 있었는데 그 베스트 댓글이 편협적인 게 아닌가 싶다. 나름의 서로 이제 주장하고 반론을 펼치듯이 댓글 주고받아요. 그 베스트를 눌렀다는 건 나름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당신은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서 되게 댓글도 재밌게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신기하게 봤던 책인데, 아이돌을 입문하다 그래서 아이돌 노래 가사, 우리가 봤을 때 아이돌 뭐 가사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름 의미를 파헤친 책이고, 이 백곡 토론이라고 잠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가수들의 가사, 음악 가사를 나름의 해석하고 거기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냥 음으로만 듣지만 가사를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가사들 같은 것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가족이란 주제, 뭐 사랑이란 주제, 이런 친구란 주제, 이런 것들도 음악과 연결해서 생각을 열어주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고, 그런 면에서 음악 콘텐츠도 이제 활용하기 좋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재밌게 본 장기화와 아이들, 지금은 해체된 가수인데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를 보고 이런 질문들을 뽑아서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재밌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 경험을 끌어내는 질문을 통해서 그냥 끄덕끄덕거리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토론 도구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조심해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만든 영상도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책,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학습 만화,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이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또 엮어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되게 명작이죠.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컨셉의 웹툰 유미의 세포들, 지금은 이제 완결이 났지만, 그리고 이게 책으로도 나오고 여기 주인공의 유미의 에세이 같은 개념으로도 나오고, 또 유미의 세포들 전시회도 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지도 삼국지 게임, 삼국지 톡이라는 웹툰, 또 조선왕조 실톡,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웹툰 또 유튜브에서 삼국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시고 키워드를 잘 잡으시면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럼 호응은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주 간단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더라도, 미디어 영상을 보더라도 어떻게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신체 활동으로 이끌 것인가, 자연 탐구로 이끌 것인가, 예술 영역으로 이끌 것인가, 관계로 이끌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엮을 건지 방향을 잘 설정해서 충분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 우리가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어디에 이제 넣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전중후 단계에서 이제 그것을 잘 고민해서 잘 맥락을 연결해서 이제 잘 연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이제 유명한 독서 토론 논술 회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활용해서 독서 논술에 좀 도움되는 이제 강의를 의뢰를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독서 논술을 하거나 토론했을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교재에 이제 QR코드를 많이 담아요. 이 영상을 QR코드로 찍어서 보시고 논술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쌓고 글쓰기 연습해라 이런 것들을 교재에 담긴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QR코드 찍어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우선 낯설어서,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많이 이제 활용을 안 해서 그 활용을 좀 장려하는 필요성을 좀 키워주는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마찬가지예요. 독서 교육하는 사서쌤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미디어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과거 그랬던 사람이지만 결국 학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말하는 되게 관계,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책 외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한번 엮어보려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시도를 한번 한두 개 하다 보면 어느 건 먹히고 어느 건 먹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해보시면 좋고 그런 연수 같은 거 있을 때도 잘 찾아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질문 만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질문에 되게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 질문의 아주 초기 포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들을 중심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그래서 스스로 뭔가 정리하기 힘들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내가 내용을 채워간다고만 해도 내용 요약이나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객관적인 글쓰기, 비문학 같은 거 했을 때 그래서 육하원칙의 요소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육하원칙과 좀 친해지면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하원칙을 한번 스캔해 두시고 육하원칙의 그 의문사를 활용해서 흥부전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다마다 하나씩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하다 보면 다양한 영역을 건드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단순하지만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흥부전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제 같은 것도 보면 주인공이 누구니? 박씨 언제 열렸니? 제비 어디서 만났니? 제비가 무엇을 주었니? 놀부는 어떻게 박씨를 받았니? 제비는 왜 박씨를 흥부에게 주었니? 이런 것들
골고루 영역을 이렇게 건드려 줄 수 있고, 이거는 한번 제가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읽어보시지 않으니까 제가 비문학을 예시로 들려고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코스모스. 혹시 코스모스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성인 코스모스 까맣게 된 거. 그 오랜 시간 큰 인기를 얻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보신 쌤 있으신가요? 다들 읽어야 하지 하는 목록이고 추천을 많이 받긴 하는데 두껍고 조금 먼 이야기라서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읽지 않은 분도 꽤 있죠. 근데 사실 근데 여러분 막상 읽으면 그렇게 어렵거나 막 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고전으로서 오래된 책이고 지금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새롭거나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두꺼워서 그렇지 좀 읽을만 하실 테고, 이 청소년을 위한 코스모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뽑는다고 하면 글쎄요. 보면은 누가 가장 먼저 달에 도착했나요? 그리고 언제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달을 관측했나요? 다른 행성에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구는 어떻게 스스로 회전하나요? 왜 우주를 탐험하고 싶었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 사람은 되게 관성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던 대로 하고 그 습관화해서 좀 수월하게 하려는 관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역, 궁금해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한 골고루 된 육하원체 영역들을 활용하면 의도적으로 조금 더 골고루 질문들을 만들 수 있어서 양적으로 많이 만들 때 되게 수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늘 시간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됐고,